네, 리포트 뚜껑 열어보는 시간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정서환 아나운서와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본의 아니게 예고편이 나갔어요.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 못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좀 안타깝습니다. 제가 저기 구석탱이에 우리 다리가 말까 한번 출연하고 싶어가지고 그러니까요. 제가 나와봤습니다. 그러잖아, 우리 오늘 커플룩이에요. 네, 트윈룩 컨셉이죠. 예, 봄이 벌써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시장에는 봄이 오고 있는 기업들 많은데 오늘 리포트 뚜껑 열어보니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리포트 뚜껑 열어보겠습니다. 네,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 첫 번째는 바로 유한양행 뚜껑 열어볼 테고요. 작년 수익성 개선 그리고 올해는 파이프라인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해서 목표 주가 8만 원으로 올려잡은 IBK 투자증권의 보고서입니다. 네, 유한양의 오늘장 오름세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주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3.5%대 강세입니다. 53,200원 기록되고 있는데요. 사실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그렇게 좋진 못했어요. 네, 맞습니다. 영업이익과 매출의 희비가 교차를 했는데요. 일단 먼저 지난해 연결 기준으로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5.2% 늘어난 것으로 잠정 집계 공시가 났습니다. 이 주력 품목들이 고르게 성장하면서 이러한 실적 견인이 나온 건데요. 일단 매출 부문부터 관련 그래프와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 의약품과 비처방 의약품 부문으로 나누어서 한번 체크를 해볼 텐데요. 일단 코로나19 그리고 독감의 유행으로 이 감기 기침약이죠. 코프 시럽정이 가장 큰 매출폭을 올렸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무려 매출은 144% 정도 증가세가 나왔고요. 그 밖에도 비형 간염 치료제 베물리디, 이 비타비, 면역 결핍 치료제라고 합니다. 각각 30%, 13%의 이 매출 성장이 나오면서 매출 쪽을 견인해줬습니다. 이 비처방 의약품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소염 진통제 안티프라민이 가장 높은 매출 22% 성장을 보였고요. 이 영양제 유산균, 마그비와 엘레나 역시 각각 10% 그리고 28%의 매출 성장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매출은 큰 성장을 보였지만 이 반면 연구개발 비용이 증가했고요. 라이센스 수익은 감소하면서 영업이익 쪽의 낙폭이 좀 컸습니다. 이 전년 동기 대비 전체 작년 영업이익은 25.9%의 감소세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올해 이러한 우려감을 좀 덜어낼 수 있는 연간 매출 목표가 나왔는데요. 2조 원 돌파할 것이다라는 전망치가 나왔고 그러한 기대감은 파이프라인에서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 사진 체크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이게 바로 동사에서 강조했던 이 파이프라인에 대한 기대감이었습니다. 일단 유한양행은 현재 29개의 신약 파이프라인 그리고 16개의 개량 신약 파이프라인을 확보하고 있는데요. 가장 주목받고 있는 건 첫 번째입니다. 렉라자라고 하는 건데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고요. 이 지난 한 해 동안 300억 원에 달하는 매출을 달성한 신약이기도 합니다. 올해 1분기 안에 이런 우선 처방이 가능한 1차 치료제 전환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가장 기대감을 높게 샀고요. 그 밖에도 비만 치료제인 NASH 그리고 퇴행성 디스크 치료제인 YH14617 등 이러한 미국 대규모 임상에서 성과를 보이고 있는 기술 수출 마일스톤 계약도 앞두고 있어 이 기대감을 갖고 있는 신약 파이프라인이 많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또한 무엇보다 이러한 R&D에 대한 투자, 지원 아끼지 않고 지속적으로 늘릴 예정이다라며 향후에 대한 모멘텀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네, 유한양양의 지금까지의 기대감을 쭉 확인을 해봤습니다. 작년에는 좀 부진한 부분은 올해 굉장히 더 만회하려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증권가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네, 실적 보고와 함께 13개 증권사에서 코멘트가 나왔고요. 네. 8개 증권사가 목표 주가를 올렸습니다. 먼저 IBK증권의 의견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올해 매출 증가할 것이고 수익성 개선할 것이다. 그 이유 R&D 모멘텀에서 찾아볼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의견이었고요. 올해 무엇보다 가시화될 신약 파이프라인에 주목해보자라며 목표 주가 8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흥국증권입니다. 가장 높은 목표 주가 92,000원의 상향 조정 보고서를 내놓으면서 역시나 같았습니다. 올해부터 가시화될 이 후속 파이프라인까지 기대해 볼 수 있다. 다른 모멘텀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아주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했고요. 반면 유일하게 목표 주가 하향 보고서를 내놓은 교보증권의 의견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파이프라인 가치에 주목, 그 기대감은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구체적인 임상 결과, 그 확인이 필요하다라며 우려감을 반영해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유한양행에 대한 증권가의 평가들 쭉 봤습니다. 이 목표 주가가 9만 원을 넘어서는 곳도 있는데 지금 오늘 앞서 확인했었던 IBK 증권의 목표 주가를 기록을 한 8만 원 정도로 생각을 하자면 현재 벌써 상승 여력이 50% 정도 남은 겁니다. 최근에 주가 움직임은 어땠는지 차트를 통해서 볼 텐데요. 계속된 박스권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지금은 박스권 하단의 움직임 보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장 다시금 되반등하는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주가는 5만 3천 원 선까지 올랐습니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목표 주가가 이 박스권 상단을 넘어서는 기대감이 있다라고 하니까요. 과연 올 한 해 유한여행이 어떤 움직임을 나타나게 될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리포트 뚜껑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AI가 없으면 정말 요즘 서운한 날들인데요. 어제 솔트룩스를 소개했다면 오늘은 KINX를 보겠습니다. 어쨌든 챗 GPT, 메타버스 모두 필요한 건 투자라고 하네요. 네, 오늘장 주가 어떤지 보겠습니다. KINX 현재 6% 넘는 강한 상승이고요. 65,400원입니다. 투자 포인트 하나씩 확인해 볼까요? 네, 챗 GPT 그리고 메타버스 모멘텀이 시장에서 주목받으며 동사도 함께 동반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이러한 빅데이터, 수집, 저장, 분석할 수 있는 클라우드 컴퓨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보고서에서는 인공지능 AI 모델을 훈련하는데도 이런 동사의 서비스가 필요하고 또 최근에 부각되고 있는 이 챗 GPT, AI, 메타버스 역시 결국은 이러한 정보통신 기술, 인프라 투자가 뒷받침돼야 이 유저가 원하는 정확성과 니즈 구현이 가능하다라는 해석을 내놨습니다. 그 배경으로 데이터 센터 현황을 들었는데요. 관련 그래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작년 10월 발생한 판교 데이터 화재 사건을 계기로 이렇게 운영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 국내 데이터 센터의 수요는 견조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가까이서 들여다보면 공급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이 한국 데이터 센터 연합회에 따르면 이 국내 데이터 센터 이렇게 외형은 확대되고 있지만 가까이서 보니 상업용 비중이 35%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더 투자가 필요하고 AI 챗봇 열풍에 관련 투자를 늘리는 대기업들이 늘어나는 만큼 수혜가 집중될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나왔습니다. 네, 이러한 투자 확대가 요구가 되는 이 상황 속에서 기대되는 부분이 더 있다라고 하는데 과천 데이터 센터는 어떤 얘기인가요? 네, 바로 가장 큰 기대 모멘텀으로 과천 데이터 센터에 대한 기대감을 제시를 했는데요. 일단 첫 번째 사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사의 보유 데이터 센터입니다. 이미 첫 번째 사진을 보도록 할 텐데요. 이미 이렇게 데이터 센터를 보유하고 있지만 이번에 과천 데이터 센터를 설립한다라고 합니다. 24년 완공을 목표로 한다라고 하고요. 다음 그래프 통해서 이러한 모멘텀을 반영해서 실적 전망, 내년 상반기 완공 예정의 데이터 센터를 반영해서 이 주가 우상향이 나타나고 영업이익도 소폭 개선될 것이다라고 전망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두 번째 종목은 AI 관련한 KINX 확인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도 두 가지 리포트 뚜껑 열어봤고요. 정서한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